현생에 치이며 이 구르고 저리 구르고 오늘도 그렇게 지친 하루를 보내며 이 자리로 돌아온 당신에게, 그런 당신에게 어울릴 만한 오늘의 짧은 글 한번 잠시나마 자리에 앉아서 듣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밤이야. 다시 돌아왔어. 이 시간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너희들에게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시간. 항상 매번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너희들에게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아. 사실 많이 좋아해줄지 안 좋아해줄지는 나도 그렇게까지 많이,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이라도 여기에 와서 이렇게 짧게나마 그런 글들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꾼인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아무 말 없이 앉아있어도 괜찮아. 그저 묵묵히 오늘의 이 순간을 아니야, 잠깐 다른 생각에 좀 잠겼었어. 아무튼 오늘의 이 순간을 잠시 편안하게 재워줄 그런 시간이 되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다들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걸까? 편안하게 적어주길 바랄게. 혹시나 내가 읽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럼 오늘을 편안하게 시작해줄 만한 그런 글들을 한번 찾아볼까? 이 세상에 누군가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남겨놨을지. 한번 처음 시작을 이걸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 누군가가 쓴 글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 글을 쓴 사람이 사실 여기에 남아있을지 아무튼 그 사람의 글이 어떻게든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가 이 글을 기억했다는 거겠지. 한번 짧게 들려줘 보도록. 대화가 즐겁다는 건 상대의 대화법이 수려한 것보다는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 말을 반갑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결국 말솜씨가 아닌 서로를 향한 마음씨가 중요해. 화려한 언변보다도 대화에서 좀 더 중요해. 경청이라는 말이 있더라. 경청이야말로 좀 더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리고 더욱더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요 요소라고 하더라고. 맞는 말인 것 같아.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래. 한때는 나도 그런 성격이기. 내놓고 말솜씨를 늘려가면서 말수를 늘어뜨리면서 그렇게 여러가지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들의 말을 들어주는 걸 좀 더 좋아했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런 사람들과의 이야기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는 걸 내가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내가 이야기꾼으로서 이야기를 들려주려던 그때 그 시기엔 참 야속하게도 세상은 나의 다른 부분을 다 믿고 주목을 했지. 내 이야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더라고. 그때 생각했지. 세상은 아직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참 야속했어. 난 그저 비록 취미의 형태라고 할지라도 짧게나마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나의 다른 부분만 주목하면서 내 다른 요소에만 신경을 쓰고 그랬지. 정작 내 이야기에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 세상 그 어디에나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정말 산더미 많았었는데 나의 전혀 다른 이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나의 이야기들보다는 나의 다른 장점이나 능력들 같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목한 그 순간부터 어느샌가부터 나는 내 입을 닫았고 더 이상 세상을 향한 귀를 닫았고 그 누구에게 대한 그 어떠한 이야기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 나쁜 사람들이었더라고. 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산더미만 했는데 왜들 그리 굴었는지. 난 그저 평범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더 다양한 일을 하고 싶어. 이야기를 하는 건 나였지만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그 모든 이야기들도 결국에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한대로 얽혀져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였지. 그게 온전히 내 이야기는 거든. 하지만 난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란 어떠한 형태의 삶인지를 완전히 100%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다른 이들은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 사람들의 삶이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전혀 드러나지 못하고 무덤가에 묻혀버리는 건 이야기꾼인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거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 정말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고 그 이야기들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 내 모든 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진 않았지. 그들 전부 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내가 다시 잠에서 깨어나고 난 뒤 시대는 그때보단 많이 달라져 있었어. 그리고 이 시대에 남겨져 있는 모든 문물들에 대해서 접하던 중 내가 찾았던 창구가 바로 여기야. 글쎄, 물론 지금 와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변해 있는 건 아닌지라 사실 내가 들려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럼에도 여전히 내 이야기는 않고 간다는 거야. 어찌됐건 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들었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나타날 테고 그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불러오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날이 오느냐 아니냐가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건 그렇게 세상 여러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귀담아서 듣는 날이 오고 난 뒤에도 난 여전히 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 결국 내 이야기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전혀 닿지 못하게 될 테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난 지금 당장 내 이야기를 멈출 수 있어.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을 하기에는 아직 내 이야기가 담긴 책장의 첫 번째 장이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았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결국에는 무언가가 남겨진다는 건 누군가는 그 남겨진 거를 보게 될 테고 그걸 우연히나마 본 사람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에서 크나큰 의미를 얻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야. 그럼 슬슬 다음 글로 넘어가도록. 이번에는 어떤 책에서 찾아낸 글이야. 한번 천천히 들어. 내가 내게 늘 예쁜 말을 하는 건 너를 유혹하려는 의도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야. 내 진심을 숨기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것도 아니야. 내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히.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행동을 보일 거야. 그런데 너를 보고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예쁜 말. 이렇게 소중한 널 앞에 두고 어떤 말로 너를 다 표현할 수 있겠냐마는 더 예쁜 단어들로 더 빛나는 문장들로 내 마음을 담고 싶은 것은 내가 널 만난 이후 매일 소망하는 나의 욕심이야. 내가 숨쉬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을 더 소중하게 나를 더욱 좋은 사람이 되게 되고 싶게 만드는 너에게 나날이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행복한 너의 세상이 너의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 이런 사람이 지금의 내 곁에 있다면 정말 좋겠고. 사랑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직도 진심이게 돼. 내가 앓고 있는 짝사랑이 돼. 때가 된다면 다 너희들한테도 전부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글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기에는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다고 해도 그러기에는 나만 혼자 너무 앓고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정말로 다 드러내는 것이 좋은 걸까 싶어. 그래서 처음엔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난 처음부터 굳이 내 전부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 네, 어떤 느낌이 들려나? 처음부터 내 전부를 보여줬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내가 부담이 되어버릴까봐. 그래서 차마 내가 다가가지 못하겠다. 어떤 느낌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걸 원하지, 너무 혼자서만 그렇게 다가오려는 걸 원하진 않거든. 한낱 불꽃이 든답시고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열정적으로 타박다간 결국 쟤만 남고 난 뒤에 그저 잿가루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난 완전히 확 타버리는 모닥불보다는 천천히 타오르는 촛불이 되고 조금 은은한 빛이라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는 더 밝게 그렇게 천천히 타오르는 것이야말로 조금 더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가 그 사람한테 나아갈 수 있게 돼. 물론 내가 정말로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아직 이야기꾼의 형태로 남아있을 때에 말이지. 이야기가 다 져버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나로선 조금 힘들어서 말이야. 어떤 느낌? 이번에 내가 들려줄 답이겠지.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정말 좋아하기만 해요. 더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지도 않고 무언가 바라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이게 진심이에요. 나는 당신을 정말 많이 좋아해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가끔은 손을 잡고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 시작한다면 당신이 딱 그 하나만큼 아플 테니. 그래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 있어요. 당신은 이런 나도 괜찮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한테 사랑받아야죠. 좋아한다고 말 주저없이 사랑한다고. 그리 말해줄 사람. 인정. 그래, 뒷부분이 잘려나가 있어. 뒷부분이 잘려나가 있어서 더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난 딱 이거지. 물론 나도 그 사람을 만난다면 하고 싶은 게 정말로 많긴 해. 하지만 그러기엔 지금의 내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섣불리 먼저 빠르게 버텨버렸다. 나중간 나도
천천히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이 글이 딱 지금의 내 심정이 반항해도 되는 걸까 하고 생각했어. 그래서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말하고 싶어. 너를 참 좋아했고 여전히 너를 좋아하고 있다고.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넘어가는 일은 이 허락이 필요한 일이어서 그 문턱 있어서 매일 그 너머만 바라보고 있어. 난 네 앞에서 가장 순수했고 아주 뜨거웠고 너무 들떴고 많이 무너졌어. 까마귀 핀 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쏟아부어서라도 너를 피워내고 싶었고 네가 날아갈까 앞에선 숨을 멈추는 것도 일도 아니었다고. 사랑이 이런 거였나. 더 받아 적을 수 없는 그 깊고 오묘한 지점에서 코끝이 찡하고 심장이 먹먹고 나 너도 살지 않는 세계였나. 나는 요즘 아무에게도 사랑을 발설한 적 없지만 가장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보낸다. 그것을 어떻게 옮겨 적나. 내가 좋아하는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만 가득한데 정말로 진짜 사랑이란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해. 지금의 내 짝사랑이 첫사랑은 아니지만 그 첫사랑들보다도 더욱더 그 어떤 사랑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슴 아픈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이거든. 지난주였나 했을 거야. 문득 짝사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단 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달을 했는데 이어지지 못하는 것보다 그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못한 채 홀로 삭히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닫아버리고 제맛해지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없거든.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쉽게 가는 일이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참 힘들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나 짝사랑처럼 감정을 쓰는 일만큼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이런 여태까지 내가 느껴본 적도 없던 가장 강력한 진심, 지금의 원동력이 되어주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그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 이런 마음들까지도 단번에 전하고 싶지 못해도 막상 그 사람 앞에 서면 내 머릿속이 하얘질까봐 두렵기도. 갑자기 짝사랑 얘기가 나와서 좀 이상해지지 않나 싶어.
사랑 이야기는 이쯤에서 할게. 그럼 주제를 조금 바꿔보자고. 이번에는 다른 여러 가지 글들이 이 글들 중 대부분은 아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가장 적당한 글일지도 모르겠네. 조금 답답한 심정이지? 세상에 그 어떤 게 너희들 뜻대로 풀리는 게 하나 없잖아. 그런 너희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그런 짧은 글들 약간 가져와 봤어. 그럼 시작하지. 첫 번째 글은 은희경이라는 사람이 지은 내가 살았던 집 중에서야. 꿈이란 참 이상한 걸.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꼭 그렇게 되어보고 싶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일그러지고 깨질 게 뻔하더라도 말이야. 힘들고 재미없는 때에도 그 꿈을 생각하면 조금 위안을 얻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꿈이 있다는 건 쉬어갈 의자를 하나 갖고 꿈이 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희망은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 그만큼의 여유와 각종 안 좋은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는 그 기둥의 작은 추chu들이 될 수 있기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간직하고 있어. 소위 어린 시절의 꿈이. 조금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에게 가볍게 질문 하나만 할게. 너희들의 꿈은 뭐지? 지금의 현생을 충분하게 열심히 그리고 또 바삐 살아간다는 건 나도 알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나름의 삶의 목적이란 게 있어. 어떠한 목적이나 의지, 방법 같은 거, 그렇게 단순하게 기계처럼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너희들 자신에게 뭐가 남지? 그거에 대해선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길 바랄게. 지금의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 나 역시도 꽤나 바쁜 와중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싶기도 하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다시 한번 세상의 부름을 받아 이야기를 하러 돌아온 것이 이 꿈과 연관돼 있기도 하고 말이지.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에 비하면 딱히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지금의 내 꿈이 하나가 있단 난 그런 존재로 남고 싶어. 약간 절망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일. 큰 절망의 어둠 속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촛불 하나만큼의 작은 불빛이라도 그 불빛을 통해서 희망을 느낄 수는 있담. 그리고 그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촛불 하나가 내가 짧게나마 들려주는 그런 소박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촛불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거든. 현재로서의 내 수많은 꿈들 중에 하나는 그거야. 수많은 꿈이라 함은 현재까지도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아직 남아있는 꿈들을 말하는 거긴 해. 아무튼 지금의 현재로서 내 꿈 중에 하나는 그거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내가 직접 남기는 것.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의 꽃이라는 거는 절망 속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대. 누가 그러더라고. 결국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을 겪어야, 그리고 그 순간을 견뎌내야지만 비로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아직 나에겐 진정한 절망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글쎄, 굳이 겪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과거의 아픔이겠지. 그래, 긴 시간 동안 홀로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어 봤기에 칠흑보다 더 짙은 어둠 속에서 있어 봤기, 그 고독함이란 게 뭔지 알고 그 외로움이란 게 뭔지 아니까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는 그때 만약 찾아오게 된다면 난 과연 뭘 어쩔 수 있는지가, 그런 생각이 들지. 물론 지금 당장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있어야 될 때는 아니긴 해.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것 같긴 하고, 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 순간이 내게 찾아온다면 난 과연 어떻게 될지가 벌써부터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 다음 글로 넘어갈게. 이번엔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이야. 말 그대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전설의 그룹 부활이라고 하는 락밴드의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이었던 그 김태원. 그 길게 묶은 머리 김태원 알지? 그 사람이 남긴 말이야. 저는 아직도 20살 때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진짜 어른이 되는 사람은 드물어요. 할아버지가 되면 할아버지인 척 하는 거예요. 본질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 글을 보니까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고.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누군가가 한 말인데, 사람은 다 늙는다고 무조건 다 현명해지지 라고 말을 한 글이 있더라. 곱게 늙느냐 안 늙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어르신 소리를 듣느냐 애늙은이 소리를 듣느냐가 갈려나간다고 했었던 거. 약간 그런 말을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나이 한 숫자가 2, 3 그렇게 변해가는 느낌. 결국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정말 감정이 격해진 순간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무언가에서 추억에 빠져 동심에 잠시 돌아가는 그런 순간들이라던가, 뭐 그런 여러가지 순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뭐 아직은 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누군가한테는 좀 약간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조금 더 성숙해 보이려고 하지만 결국엔 어설픈 애기도 하는 등,
그런 모습들 흔하게 보이는 거. 나라고 다르진 않더라. 근데 별 수가 없더라고. 정말 본질이라는 건 크게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말이 생각이 들지도. 정말 그래. 겉모습과 나이만 어른이 된다는 것과 그거랑 똑같다는 생각. 솔직히 말해서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그때 그 시절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막상 너무 많은 것이 변해 있다는 걸 그치만 너무 크게 변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내가 어른이 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줄 알아. 그때 그 시절에는. 근데 막상 내가 그 어른이라는 위치에 올라와 보니 막상 나도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어 있진 않더라. 참 애석하게. 어쩌면 나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러 남아있는 이 관광 자체가 한편으로는 나도 내가 어른인 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재미있네. 아직은 애구나라는 생각이 들던. 그럼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오도록. 난 다음 글로 넘어가볼까. 이회수라고 하는 한 유명 소설가가 남긴 하악하악이라고 하는 책 중도 남아있는 그림.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횟수를 정해놓고 우는 것은 뻑국시계다. 가슴이 메마르면 눈물도 메마른다.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타인의 아픔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가슴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솔직히 맞긴. 요즘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 울고 싶어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 내 가슴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군. 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말라가는 게 내가 정말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흘릴 수가 없고 그런 비참하면서도 얼마나 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만 그럴까? 남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을 헤아려주긴커녕 오히려 점점 무관심해져간 그런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혹자는 나한테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혹자는 바쁘다는 그런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그렇게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 점점 무뎌져가는 자신이 되는 것. 그렇게 눈물이 멈춰버리고 눈물이 멈추면서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세상에서 비참한 일인지를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나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메말라가는 내 자신이 좀 싫긴 해.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 예전에 세상을 그저 따뜻하게 보고 있었던,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보듬었던 그런 사람들을 안아줬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긴.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지만 그 시절이 다시 오기에는 지금의 시대가 너무 크게 변한 것도 있기도 하고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가 싶기도 하고 다시금 사랑이 식지 않았던 그때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럼 다음 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 이번엔 사라 쿠르너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글에서 나온 문구야. 영화 관객이라면 당연히 스스로 결말을 알아낼 권리가 있다. 결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끝에 가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인생이 그런 대로 살맛나지 않겠나? 스포일러 미안. 그게 아니지. 끝에 가서 누가 이길지를 모른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그걸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맛이 아니겠나 하는 말이지. 인생이란 탄생과 죽음의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때론 그 선택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던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애초부터 내 인생이란 게 대체 어떤 형태로 굴러가는지, 그거를 미리 알고 싶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리 알 순. 네, 사실상 스포일러라는 게 그런 거죠. 알아버린다면 재미가 없잖아. 설령 그 미래가 읽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뒤집는 반전이라는 게 있을 거란 희망이나 기대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변화구 같은 삶에서 내딛는 발걸음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미리 알면 재미가 없잖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들을 정말 과감하게 한번 뒤집기 아니면 그 안에서도 짧은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그렇게 긴장감을 보여줬다가 풀어줬다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감각적인 삶이 남아있다면 약간 그런 시기에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다 좋아.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이 남아있다면 원래 그런 말이 있더라. 원래 예언자들은 죄다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예측하지. 정작 자기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을 예측하는 예언자들은 결국 예언자들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점을 못 치는. 이렇듯이 자기 자신의 삶이란 건 앞에 뭐가 놓이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봐보지 않는 이상.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더 즐거운 거 아니겠어? 인생이라는 게.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인생이란 그야말로 뭐 이야기를 쓰여가는 그 내용도 별말을 생각하고 쓰지는 않거든. 그냥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도 그냥 내가 앞으로 가다 보니 그저 있더라 라는 식인 거지. 뭐 그런 것들을 써내려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즐거운 거 아니겠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이번엔 필립 로스라는 사람의 미국의 목가 중에서 나온 글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이고, 오해하고 또 오해하다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니 또 오해하는 것이다. 참 그렇긴 해. 인간관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정말 오해의 연속으로 늘어났군. 오해가 쌓이면 의심이 되고, 의심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반목을 일으키기, 결국엔 최종적으로 그게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지. 대화로서 이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근데 그게 쉽지 않지.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온전히 내 심리를 다 이해해주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독심술사가 아니까. 그저 말 한마디만 툭 내뱉으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굳이 그거를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발목을 잡히기도 하는 등 그런 일들이 참 어려운 일이야. 한다는 것 중에 그냥 사람 관계는. 근데 그건 그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건 마찬가지. 오죽했으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놓는 그런 책들이 여러 권 나왔을 정도. 나도 인간관계에서 정말 힘든 게 하나가 있긴. 인연을 끊는 거. 손절이라고 하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다른 사람과 맺은 내 입장에선 그게 힘들더라고.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인연을 끊는 건 또 얼마나 힘들겠어. 참 야속하게 느껴지. 그러면 슬슬 다음 글도 한번 넘어가보. 이번에는 당신을 기억하는 슬픈 버릇이 있다라는 책에서 나온 글이. 살짝 조금 긴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들려줘 보도록 할게. 가끔은 힘든 것보단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움에 더 지칠 때가 있다. 주변에 친구도 많고 나와 대화도 연락도 할 사람들이 무언가 비어있는 기분. 그렇다고 이성을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이유는 모르지만 눈물이 나오고 조용히 방 안에서 혼자 노래만 느껴도 이유 없이 하루 종일 울적. 뚝 처지는 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괜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이 요즘 부쩍 많아진 것 같다. 이제 와서 문득 생각해보고 외로움과 그리움은 애초부터 달랐다. 외로움은 다른 누군가로 채워질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난 아직 진정한 이별이라는 걸 겪어본 적은 없어. 이별이라고 해봤자 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짧게나마 만나고 스쳐 지나갔던 그런 각종 인연들, 그 정도였겠지.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금은 이 사람들은 뭐하나 싶은 그런 추억 회상에 잠길 때 하루에 한 번은 난 그 추억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던 적.
그게 좋은 이유에서일 슬픈 이유에서일 수도 있겠지. 적어도 지금의 나는 그리움이었겠지. 알아? 시간을 되돌릴 순 없고 그때 그 시절로 다시 그래도 좋았던 추억들을 생각해본 한편으론 그때 그 시절들이 그리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을 떠올리다 보면 가끔 가슴 아파질 때, 너무나도 애틋했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나머지 눈물이 앞을 가린 날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말이야. 지금의 너희들은 그런 추억이, 그리고 그런 추억을 안겨다 준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이 자리를 기회 삼아서 물어보겠지만, 그건 너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가는 걸 의미하겠지. 사실 그렇게까지 되는 걸 너희 대부분은 원하진 않지 않을 것 같아. 괜히 너희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의 추억은 어땠을지,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만약 기회가 정말 닿아서 다시 한번 그때 그 시절이 돌아오게 된다, 그때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할 건 한번 그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거. 그럼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긴 하다. 너는 정말 아쉽게도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치게 된 시간이 됐어. 비록 예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너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이 순간부터 난 정말 다행이다.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희 중 누군가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답답한 마음이나 그리운 마음에 대해서 조금 믿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아.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이쯤에서 마치면서 다음 이 시간에도 너희들에게 좀 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그럼 그때 다들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고. 아직 이런다고 방송이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은 한편으로 조금 아쉽게 느끼는 상황이잖아. 아님 말고.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찌됐건 간에 내 이야기는 계속되니까 말이야.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좀 더 너희들과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도록 할게. 그럼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 밤도 너희들에게 편안한 밤이 되기를.